일본의 지난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아베 총리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곤경에 빠졌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지 꼭 2년 만에 중의원을 해산을 했고 또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내년 10월에 그 제2차 소비세 인상안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 방안도 연기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범 초 참 말이 많았던 아베노믹스 실패론이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본의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1분기, 3분기 이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갈수록 그 충격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여파가 그대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경제 사정을 따질 때 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는 일반적으로 그 4대 거시경제 목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일본에 보면 지금 문제가 됐던 그 3분기 성장률, 네. 전기 대비 연율이 마이너스 1.6% 기록했죠.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7.3%로 당초에는 이제 마이너스 7.1%에서 더 올라갔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7.3%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분기 워낙 크게 떨어져서 확실히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통계기법상 지배적이었는데 전기 대비면 깜짝 기저효과이기 놀랐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어제 한국경제TV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마이너스 7.3에서 마이너스 1.6% 하면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면 마이너스 7.6에서 마이너스 7.3에서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수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 방송에 출연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통계기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방송하는구나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게 2분기에 얼만큼 어려웠냐면 마이너스 7.3% 떨어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또 마이너스 1.6%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골이 상당히 깊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 경제가 지금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성장률에 이어서 물가 상승률 보면 9월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니까 디플레 우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엔저의 효과에서 가장 기대했던 무역 수지마저 무역 적자 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커브 이펙트가 아니라 L자형 커브다. 뭐 이런 쪽의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시각이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실업률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4대 거시경제 문제에서 경제를 진단할 때 실업률이 이게 빠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그냥 그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지표 얘기할 때 보통 실업률을 보통 안 얘기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4대 거시 이 변수가 전부 일본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본의 내년도 성장률을 보통 0%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국면이 있다 보니까 결국 아베 총리가 국제사에서는 그렇거든요. 결국 고집스럽게 추진해오다가 손을 든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아베노믹스가 힘을 내지 않겠나 했던 어떤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이거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전시 때나 네. 일본처럼 이렇게 종전에 사용했던 이렇게 경기 부양 대책에 모두 소진돼 있을 때는 발권력을 동원한다. 이게 발권력 동원하는 건 이제 아베노믹스 아니겠습니까? 네.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발권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전시 인플레 발생하면 채권자인 국민은 그만큼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고 정부의 부채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채무가 경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저축해서 네. 사실상 그 전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일본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발권력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정책이자 국민의 철저하게 희생을 담보하는 정책이다. 자, 그래서 2년 전에 일본 국민들이 희생을 담보로 위해서 지금까지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지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나 2년이 되는 현실에서 보면 아베 총리의 얘기, 구로다 하루오카의 어떤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이 결국은 가장 기대가 실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 내에서 더 비판 세력이 많이 된다.
그럼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아베라든가 그렇다 이렇게 책임론이 부각된다는 걸 아마 8월달, 9월달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조기 하야 문제,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경제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20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는 잃어버린 30년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이 과시화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일파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베 정부 출범 이후에 가만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파격이라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정책적인 부분에 상당히 강력하게 아베노믹스를 추진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디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충격요법이라는 네. 것은 환자가 거의 다른 치료 수단이 없을 때는 마지막 충격요법을 더 나오지 않습니까? 환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년 전에 추진했던 발권력을 도농하는 정책은 철저하게 샥 세라피다. 네. 충격요법이다. 충격요법을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 환자를 그대로 죽입니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출범 초부터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만 추진해야 된다. 일본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지 않은 좀비 경제. 지금 한국도 좀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네. 모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이냐. 잃어버린 30년 간다 하는 측면에서 충격요법을 썼던 것이 바로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도입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아베노믹스가 항상 세 가지 화살촉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하는 금융 완화 정책. 여기가 이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정의 건전화, 질적인 개선. 이 세 가지 화살촉인데요. 이 세 가지 화살촉이 단계적으로 이행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1단계 조치가 이렇게 성공을 거둬야 된다. 지금 1단계 조치가 여기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나머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베노믹스가 추진할 때 복잡한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뭐든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정책은 이것이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회복되게 하려면 마샬 로 컨디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2년 전부터 드려왔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이런 그 가격 위에의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수출수의 가격 탄력성, 수입수의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샬 로너 컨디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참 아베노믹스 처음 추진할 때도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왜 이렇게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는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됐고요. 가만 돌이켜보면 지난주에 지난달 말이었죠. 일본은행이 아주 즉각적인 어떤 조치에서 2차 양적 완화를 발표했거든요. 어느 정도 아베 정부에서도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대목이 지금 국민들의 네. 어떤 그 아베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가장 기만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달 말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최대 20조 엔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네. 이 정책이 이렇게 발표됐었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화정책에서는 큰 줄기를 이렇게 그 마무리하면 소위 웨이트리스 스테이트다 해서 무중력 상태가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진행자분요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이 부부간의 부부싸움도 아주 짧게 하면 부부싸움이 계속해서 되겠습니다는 네. 부부싸움을 대판 싸움은 한동안 스트레스가 확실히 이렇게 풀려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는 네. 예. 이해가 부부싸움을 갑니다. 예. 화끈하게 하면 네. 일정 기간 동안 부부싸움을 안 하거든요. 털어내는 거죠, 한 그렇습니다. 번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6년 동안 세계 그 통화 정책에서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커다란 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 정책이 끝나면 보통 국제사회에서 보면 웨이트리스 스테이트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국의 통화 정책이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대체로 과거의 전례 보면 그런 측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들이 나왔던 상태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틀 만에 기습적으로 네. 그것도 자금을 많이 풀었죠.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전에 마지막으로 기회가 잡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는 일본이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당시에 일본의 구로다 하루오카 네. 일본행 총재가 이 지표를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일본의 국민들에서 더 희생을 강조하는 20조 원을 더 풀기다 하니까 일본 국민이 도대체 뭐냐. 1차 때는 2년 동안 아베노믹스 발권력에 대해서 국민의 희생을 담보하는 걸 믿어줬는데 사실 국민들한테 솔직히 밝히지 않고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는 걸 갖고 또다시 국민들한테 기만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을 비롯해서 일본 내 파장이 상당히 커져서 결국 정치적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양적완화 발표할 때만 해도 정말 기습적이었고 파격적이었고 왜 이랬을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역시 이제 3분기 성장률 발표되고 나니까 그래서였구나 그런 이제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런 돼버린 점이 건데요.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서 기만행위가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 2차 아베노믹스 효과를 기다리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아베 총리라든가 고로다 있고 총재 같은 경우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에 또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어제만 하더라도 중의원을 해산하겠다라는 정치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사실 그 참의원과 중의원 이렇게 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은 대체로 임기가 4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선출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4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집권당 입장에서도 이 참의원만큼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를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빌미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중의원은 일본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곤욕될 때마다 집권당에서 수시로 중의원을 해산하죠. 2년 전에도 보면 아베가 이렇게 총리로 부각되는 데는 당시 이 중의원 해산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아베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의원을 해산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 이 난국을 극복했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 결국 일본 내 들끓는 비판 여론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중의원 해산을 하겠다 하는 이런 정치적 돌파를 좀 카드를 끄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베노믹스의 가장 신봉자였던 구로다 하루오카. 과거에 ADB에 사실상 아시아개발은행 이렇게 총재여서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로 갈 때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로서 사실 잘했느냐 하는 평가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로다 하루오카가 일본은행 중앙은행 총재로 딱 임명됐을 때 바로 자국의 목적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이 목적보다는 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국제금리 시장에서 상당 부분은 너무 일본의 이익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했던 부분을 저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이게 국제금리 시장에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분이 주체가 돼서 아베노믹스 추진했을 때 이 효과가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의 전통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이런 관행을 깨고 다시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일본 내에 지금 되고 마지막에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4월 달에 소비세 인상 부분이 결국 악수를 들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차는 아베노믹스가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살린 다음에 소비세 인상 부분 같은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재정의 건전한 부분에 어떤 완충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사실 소비세 인상을 기여할 수가 있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경제가 조금 살아나니까 의욕을 앞세워서 아베 총리의 내가 보기엔 지나친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살아나니까 아베 재정의 건전한 부분을 가기 위해서 소비세 인상을 확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는 자아증세에 빠지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솔직하게 인정해서 2차 소비세 인상안 내년 10월에 1차에서는 5에서 8%, 2차에서는 8에서 10%인데요. 이걸 결국 연기하겠다. 1년 반 정도 연기하겠다는 이런 극단적 조치가 났다. 그러면 어떠냐 하면 아베노믹스의 두 가지 골격 이게 전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베노믹스의 실패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의원이 해산되면 이제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국민이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베노믹스가 일단은 막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래도 벌써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출범 초에 2년 전에 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말이 많고 또 그런 것이 이렇게 현실성 내지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그 파장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내에서는 한국경제TV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굉장히 실체에 대해서 알리는데 굉장히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딱 추진하자마자 네. 바로 그 설계했던 우리 내부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마다 이분을 국제경제 컨퍼런스에 2012년 12월 달에 아베노믹스가 추진해서 1월부터 들어가는데 2월 달에 국제경제 컨퍼런스에서 모셔가지고 네. 이분의 얘기를 들었고 올해도 사실 이분의 얘기를 같이 이렇게 들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 하마다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아주 분명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많은 파장을 몰고 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일본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축을 이렇게 연기된 상태라든가 이런 각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베노믹스의 실패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아직까지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볼 때 사실 그 평가의 정확한 결과는 나중에 판단되겠습니다는 지금 상태에도 이제 일본 내라든가 일본 밖이라든가 이런 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외신들을 그 점검해 본 결과 일본 내부에서는 이 아베노믹스의 주체였던 언론의 주체였던 것이 일본 경제 니케이 신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노믹스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아베 정부의 어떤 아베노믹스를 알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신문은 자연스럽게 신중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타 일본의 언론들은 교토통신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은 대부분 다 실패로 벌써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일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보면 비교적 이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이런 거 아주 보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평가는 상당히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전통적 모습이고 그것이 영국의 어떻게 보면 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판단을 보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사람들이 판단이 빠르시죠. 이쯤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완전히 실패로 규정하는 모습이고요. 한국 어떤 언론이냐 하면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대체로 우리 언론들도 평가는 좀 빨리 내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엔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그런 게 개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는 한국 언론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는 아무튼 간에 한국 언론들도 대부분 다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기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그 다음에 신중한 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는 대체로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정책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정책 평가의 주체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아주 정책 카드를 들고 있고 또 하나의 아베노믹스의 실체에 대해서 소비세 인상 자체가 추진했던 아베 총리가 연기했기 때문에 대체로 실패로 규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베 총리가 강요들에게 경기 부양 대책을 마련하라 뭐 이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일본이 지금 자체로 봤을 때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엔저 정책 이외에도 다른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뭐 엔저만 유도해서 뭐 효과가 없으니까 말이죠. 일단은 어려운 상황이어도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행자분께서 그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그런 쪽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웃 일본이 잘 돼야 한국 입장에서도 경제가 이렇게 그 도움되는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엔저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미치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말씀하고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서운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본 경제가 잘 살아나야 되거든요. 뭐 흔들려 버리면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아베노믹스, 발권력을 동원한 소위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힘은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지금 어제 보면 아베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재정을 3조 원 정도 더 푼다 하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재정이 사실상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250%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발권력 동원하는 게 무력화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그런 측면에서 아베노믹스는 상당 부분 이제 아마 방향의 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제3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엔저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이 반사적으로 누리던 것은 역바세나리 협정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좀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것이 노사정 합의 간의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더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야당에서는 물론 재정정책 쪽에 많이 강조를 해서 이 대목을 이번에 3조 원 정도 추가로 풀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 일부 반영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실 그 소위 간전 정책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을 좀 흡선되든가 그리고 철저하게 이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베 총리의 모습을 봤습니다는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적극적으로 애교 비슷한 이러한 그 입장을 해서 아베 총리가 출범했을 2년 전에 주변국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임해서 자구만 살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국제회담에 해서 주변 국가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일본 경제에 살리겠다는 입장을 이렇게 태도를 간접적으로 비춰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베의 노믹스를 추진하기보다는 제3의 정책에서 이 일본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거 이자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또 우리 증시도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엔캐리 자금이 국내 다시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금 흐름 관련해서는요? 네, 국내 증시에 엔캐리 자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도 한국경제신문에서 4월 이후에 엔캐리 자금이 한 3조 이상 들어왔다는 이런 기사를 비교적 크게 다뤘는데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이 문제는 계속해서 걸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10월 말을 기해서 미국의 양적 정책이 종료되고 일본이 돈 풀고 유럽이 돈 풀매에 따라서 한국의 그 증시 입장에서는 자금의 원천별로 사실 그 외국 자금의 어떤 차별화가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자금 원천별로 지금의 외국 자본들의 손바꿈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 미국의 그 달러의 자금은 부분적으로 이탈된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9월 초만 하더라도 950원 떠질 것이다. 대부분 예측가인이 봤습니다는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정도 물론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에 동조화된다. 동조화 추세다 해서 원달러 환율이 자동스럽게 올라가느냐 수급에 의해서 요인이 발생해야죠.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원달러니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가격변수라는 것은 수급 요인이 있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그 달러의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원엔 동조화 추세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보였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금은 이탈된 조짐을 보이는 데 반해서 일본의 자금은 3조 원 이상 유입되는 상태이고 그런 반면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그렇게 국내 증시에서 손바꿈이 있지 전체 자금 규모는 빠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원캐리 자금은 오히려 이 중국 증시로 후광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원캐리 자금은 원캐리 자금도 있습니다. 원캐리 자금도 환차 목적이라든가 금리차 목적.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의 후광통이라든가 주식 투자하고 아니면 위안화 예금에 많이 지금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넣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위안화 평가 절상에 따른 환차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캐리 자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캐리 자금들이 오히려 중국으로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위안화 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증시가 좀 상당 부분 작년 말 대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탓을 많이 하는데요. 외국 자본 그렇게 손바꿈이 있지 국내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뭐냐? 국내 자금들이 주식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은 국내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증시를 한국 투자가들이 사랑해야 사실상 한국의 증시가 발전이 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공급이 원활히 되고 그 다음에 한국 투자의 재산 증식이 되면서 건전한 재테크 시장, 건전한 자금 조달 창구가 되는 거거든요.
중개 후황통이 됐다. 그쪽으로 쫙 몰려간다면 결국 한국 증시를 한국의 주인들인 투자자들이 외면한다 하는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곱새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아베노믹스 관련해서 지금 중의원 해산을 좀 선언을 했죠. 12월 한 중순쯤에 이제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정치계 관련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아베 총리가 국민의 재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